자, 시작합니다. 자, 우선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얘기한 대로 내가 이 OHP를 이용한 강의를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어느 필요에 의해서 지금 하는 내용은 리뷰 세션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스피드업 하기 위해서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앞으로 한 2시간 정도는 이 OHP를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 핸드아웃부터 여러분들 나눠주겠습니다. 자, 남는 핸드아웃은 수업이 끝난 뒤에 앞으로 돌려주기 바랍니다. 나중에 수업 끝난 다음에 핸드아웃이 여기 강의실에 쓰레기처럼 놔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는 핸드아웃은 앞으로 돌려주기 바라고. 자, 또 한 가지, 이 강의의, 이 렉처의 특색이 여러분에게 이 소위 Problems and Solution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1학기 때와 마찬가지로 전자회로 1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출제했던 모든 문제와 솔루션을 준비해서 여러분들 2호관, IT 2호관 복사실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사는 게 좋습니다. 결국은 사게 됩니다. 빨리 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문제와 솔루션이 같이 있는 책이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좀 도움이 되게 저게 솔루션만 하나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사집 아저씨가 뭐 2개, 제가 뭐 매상이 오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개 준비해서 수업에 활용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학기 동안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것인가, 소위 슬라버스와, 그리고 1학기 때 여러분에게 했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얘기는 리뷰 세션이 끝나고 다음 주 2번째 시간에 여러분에게 핸드아웃을 나눠주고 간단히 설명합니다. 1학기 때는 조금 장황하게 얘기했는데 뭐 1학기 때와 거의 같은 요령으로 진행이 되니까 2학기 때는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렉처도 이제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 우리 학교에서 구축한 OCW에 지금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실험 삼아 한번 보기 바라고, 오늘 하는 수업도 비디오 테이핑을 해서 촬영을 해서 다시 게시하고, 다음 시간까지는 분명히 게시할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전에 있던 내용, 전에 있던 비디오의 퀄리티가 별로 좋지 않아서, 사실은 이제 이번에 사용하는 캠코더가 좀 고가의 캠코더로 한번 촬영을 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전에 거보다 훨씬 화질이 좋고 여러분 공부에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지금 욕심 같아서는 촬영을 계속해서 끝까지 업데이트 하고 싶은데, 이 촬영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우리 대학원 학생이 매번 와서 촬영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촬영한 비디오를 프로세스하는 것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어떤 기술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부담이 많이 가는 일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지금 올려주는 비디오는 물론 내용도 좋지만 양질의 비디오를 만들기 위해서 교수님이 돈도 몸도 시간도 아끼지 않고 여러분에게 제공했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지난 시간에 모스펫에 대한 이제 간단한 피직스와 오퍼레이셔널 프린시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 번 얘기한 대로 이 모스펫의 가장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이 앰플리파이어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스펫 앰플리파이어의 베이직스, 모스펫 앰플리파이어 베이직스 기본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합니다. 리뷰합니다. 이제 어떤 학생한테는 리뷰가 되고, 어떤 학생한테는 리마인드가 되고, 어떤 학생한테는 리뉴 되고, 어떤 학생은 처음 접할지도 모릅니다. 자, 모스펫 앰플리파이어 베이직스
자, 여러분들 렉처 슬라이드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모스펫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특히 세츄레이션 리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스펫 세츄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잠깐 리뷰를 하고 지금 얘기를 계속합니다. 이게 모스펫의 심볼입니다. 심볼. 그리고 모스펫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는데 이걸 좀 더 이제 알기 쉽게 그린다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스트럭처와 연관져서 얘기를 한다면 이런 구조죠. 그 모스펫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그리면 여기에 P 타입의 바디가 있고 이쪽에 강하게 도핑된 N 플러스 리전이 있고 여기 N 플러스 리전의 한쪽에 메달 콘착을 내서 드레인이란 터미널을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SiO2층 인슐레이터 다이렉트릭 머티리얼 전기가 절대로 흐를 수 없는 층을 위치시키고 그 위에 다시 메달 콘택을 놔서 그걸 게이트라고 부르죠. 게이트. 그리고 이쪽에 있는 밑부분에는 소스입니다. 소스에서 소스가 그라운드 되어 있고 여기에 바디라는 또 하나의 터미널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가 P가 되고 여기 N이 되는데 이 PN 정션이 절대로 프로드 바이어스 되게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바디 터미널을 여기 있는 가장 낮은 포텐셜인 그라운드에 물려서 동작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게 마치 3터미널 디바이스처럼 보이고 그리고 여기 이걸 세워서 그렸죠. 지난 시간에 평면 구조로 봤는데 이 세워서 그리는 게 이 서킷과 연관지기가 편해서 세워서 그립니다.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그리면 여기에 리지스탄스를 연결하고 여기에 전압을 연결했습니다. 전압원을 연결했는데 이 전압원을 이제 가변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게이트과 소스에 VGS를 연결했는데 이 VGS는 픽스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를 이렇게 심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 모스펫의 심볼을 이 간단한 심볼로 얘기합니다. 자, 아까 얘기한 대로 PN 플러스 N 플러스 이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이오드가 하나 있고 여기에 다이오드가 하나 있고 두 개의 다이오드가 서로 등을 마주대고 있는 백투백 스트럭처이기 때문에 절대로 커런이 흐를 수 없는데 여기에 플러스 차지가 인가되면 이 플러스 차지가 홀드를 같은 극성이니까 리펠하고 여기에 일렉트론들을 어트랙해서 채널을 만듭니다. 그래서 채널을 만들면 여기에 채널이 형성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채널이 이와 같이 형성이 됐다고 가정을 합니다. 채널이 이와 같이 균일한 채널이 형성됐다고 가정하면 이제는 커런을 흘릴 수 있는 리지스탄스입니다. 그래서 마치 리지스탄스는 돌려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 VDS와 리지스탄스를 통해 흐르는 커런을 본다면 VDS와 ID의 커런을 본다면 일반적인 리지스탄스라면 이게 직선이 되죠. 리지스탄스는 이 전압 전류의 커브가 리니어한 직선입니다. 슬롭이 리지스탄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선이 되는데 실제 모스펫 경우엔 이 부분은 직선이지만 여기가 이렇게 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느 일정한 전압보다 커지면 세츄레이션 되는 일정한 커런이 흐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일반적인 리니어 리지스탄스는 전혀 다른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메커니즘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여기 이렇게 봤을 때 이런 구조로 봤을 때 만약에 여기 전압이 지로라면 이게 그라운드 되어 있다면 물론 이 전압도 지로죠. 그래서 이 소스에서 보면 여기에 굉장히 큰 전압이 인가되어 있고 이 드레인 쪽에서도 봐도 굉장히 큰 전압이 인가되어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균일한 채널이 브레이크니스가 균일한 채널이 형성되는데 이제 이 전압을 증가시킨다고 생각하면 이쪽에서 보면 스틸 여기에 VGS에 포텐셜 디퍼런스가 있어서 틱 채널이 있지만 여기와 여기를 보면 이제 전압이 있기 때문에 이 양쪽 전압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작아집니다. 작아져서 채널 슈링킹 현상이 발생해서 그림으로 그린다면 전압을 증가시킴에 따라서 채널이 점점 슈링킹 돼서 그래서 이게 자 다시 그리겠습니다. 채널이 이렇게 있었는데 전압을
VDS입니다. VDS. 이 전압을 점점 증가시키면 채널이 이쪽이 점점 슈링킹돼서 이런 일이 생기고, 그리고 그러다가 전압이 더 증가해서 이 포텐셜 디퍼런스가 정확히 스레이홀드 전압은 채널을 형성하기 위한 미니멈 전압인데, 미니멈 전압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최소한의 채널이 생기고, 그 이후로는 전압을 더 증가시켜도 채널 A에서 채널의 가장 작은 홀을 통해서만이 커런이 흐르기 때문에 커런이 더 흐르지 않는 그런 현상을 핀치오프라고 하죠. 그래서 핀치오프가 발생하고, 핀치오프가 발생한 이유는 커런이 더 이상 흐르지 않는 세츄레이션 리전에 이르게 됩니다. 그 그림이 이겁니다. 지금 얘기한 이런 구조를 회로적으로 그리면 이와 같이 되고, 그래서 여기 VGS가 있고 그라운드, 그리고 여기가 이 게이트와 이 드레인 채널, 드레인 터미널의 전압이 정확히 VT가 됐을 때 핀치오프가 발생하고, 그래서 핀치오프가 발생하면 여기 전압이 일정한 전압 VT가 인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VDS와 ID의 커브를 그려본다면 처음에 균일한 채널이 있을 때 리지스탄스는 동작하다가 여기엔 채널 슈링킹에 의해서 커런이 점점 작아지다가 핀치오프 이후엔 일정한 커런이 흐르는 뭡니까? 세츄레이션 리전에. 그래서 이 영역을 세츄레이션 리전, 이유는 당연하죠. 전압이 세츄레이션 됐으면 합니다. 커런이 세츄레이션 됐으니까 세츄레이션 리전, 그리고 세츄레이션이 일어나기 전 이쪽 리전을 트라이오드 리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트라이오드라는 어떤 디바이스와 이 특성이 같기 때문에 트라이오드 리전, 트로드 리전이라고 적었더니 발음이 안 나네요. 여기는 세츄레이션 리전이죠. 세츄레이션 리전 이와 같이 됐습니다. 됐습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VD에서 ID에 이제 이퀘이션이 있는데, 그 이퀘이션을 여러분들 교과서에 자세히 유도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학생은 그걸 보면 되고, 결과적으로 이런 식인데, ID가 어떤 컨스탄트에 여기에 비례하고, 이거는 채널 thickness에 비례하고, 이거 전압에 비례하겠죠. 커런이니까. 그리고 이 텀이 마이너스 텀이므로 전압이 커지면 점점 커런이 작아진다는 채널 슈링킹 현상을 리플렉트하는 텀인데, 이 핀치오프가 일어난 이후에는 세츄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은 여기 VDS, 여기에 있는 전압입니다. 이 전압이 VGS 마이너스 VT가 되는 순간, 그 VGS 마이너스 VT라는 VDS 세츄레이션이라는 어떤 디바이스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리고 VGS에 결정되는 그 전압보다 더 커진 상태를 세츄레이션 리전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 상태죠. 상태. 그리고 세츄레이션 리전에서의 커런은 이 이퀘이션인데, 이 이퀘이션을 이런 상태에서 이밸류에이션 하면, 대입하면 이게 VDS 텀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걸 집어넣으면 VDS 텀이 사라지고, ID는 VGS 마이너스 VT 스퀘어드의 컨스탄트가 곱해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ID에 여기에 흐르는 커런이 이 VDS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어디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VDGS와 이 threshold 전압의 스퀘어드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래서 가장 특징적인 게,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특성이 뭐냐면, 이 커브가 VDS. 있습니까? 그런데 이 커브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는 VDS와 ID를 그린 겁니다. 이건 픽스돼 있고, VGS는 픽스돼 있고, 지금 이 전압을 변화시키면
이게 변하겠죠.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전압을 변화시켜서 VD를 변화시켰을 때 VDS와 ID의 커브가 이렇게 된다. 이것도 이제 뭐 물론 중요한 커브지만 더 중요한 커브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커브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 커브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이 커브는 뭐냐면 saturation region이죠. 그래서 VDS 전압. 어쨌든 여기에 전압과 이 디스턴스 밸류에 의해서 여기 V의 DS가 설정될 텐데 그 VDS가 VGS-VT라고 불리는 VDS saturation이라고 얘기했던 전 페이지에서 VDS saturation이라고 얘기했던 이 전압보다 큰 리전에 있으면 이거 뭡니까? 그거는 saturation 리전에 있죠. 그래서 saturation 리전에 있고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saturation에서의 이퀘이션은 ID는 VGS의 마이너스 VT의 스퀘어드 된 이퀘이션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게 픽스되어 있습니다. 이게 픽스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건은 항상 만족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VGS를 변화시켜 봤습니다. 아까 VDS가 변화할 때 어떻게 되는 걸 봤고 이번에는 VGS를 변화시켰을 때 그 이퀘이션에 의해서 여기다 커브를 그린 거죠. 그래서 이 커브를 그리면 이거 2차 함수 커브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그래서 만약에 VT보다 작다면 VGS가 VT보다 작다면 어떻게 됩니까? 채널이 형성되지 않고 커런이 흐르지 않죠. 그래서 채널이 형성되기 위해서 VGS가 VTS보다 크고 그러면 여기 커브가 이퀘이션이 이와 같이 되는 거죠. 이 이퀘이션. 중요한 건 아까 그림은 뭐였습니까? 아까 그림은 VDS 이게 변화할 때 ID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얘기였고 지금은 그게 아니라 VGS가 변화할 때 ID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왜 이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앰플리파이어로 이용할 때 이 전압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뭘 변화시킵니까? 이 전압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전압이 변화시켰을 때 ID가 어떻게 흐르는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이 커브를 트랜스퍼 게인 커브라고 부릅니다. 자, 이 커브의 의미가 뭐냐 하면 만약에 VGS가 어느 특정한 밸류에 픽스되어 있다면 여기에 있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ID가 흐르겠죠. ID. 그런데 VGS가 변화한다면 VGS가 어떤 범위에서 VGS가 지금 이런 범위에서 변화한다면 ID는 이런 범위에서 변화하게 되고 그 두 개의 관계식이 이 이퀘이션에 의해서 결정된다. 맞습니까? 그래서 saturation 리전에서의 이 디바이스를 이해하는 두 개의 커브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앰플리파이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어제 얘기한 대로, 그저께 얘기한 대로 뭐 DC와 AC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게이트의 VGS를 인가했는데 VGS가 픽스된 게 아니라 여기에 DC와 AC를 동시에 인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VGS를 대문자로 쓴 DC와 소문자로 쓴 AC가 인가되면 그러면 이게 리니어하진 않지만 이제 리니어하다고 가정을 하고 슈퍼포지션이 성립한다고 생각하고 DC는 DC를 제너레이션하고 AC는 AC를 제너레이션하면 여기에 있는 ID도 DC와 AC로 구분할 수 있고 여기 있는 아웃풋 전압도 DC와 AC로 구분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VGS가 DC와 AC로 인가되면 아웃풋이 DC와 AC로 따로따로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 물론 saturation 리전이죠. 모든 게 지금 saturation 리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VO입니다. VO, VD가 아니라 VO도 DC와 AC로 구분할 수 있고 그리고 가정이 이 VDS 전압이 이런 관계를 만족해서 VDS가 VGS 마이너스
자, 이것도 소문자로 쓰는 게 좋죠. 이게 소문자, 대문자로 쓰면 이건 뭡니까? 이건 AC와 DC를 포함한 instantaneous variable입니다. 그래서 VGS 마이너스 VT보다 크다. 다시 얘기하면 항상 saturation 리전에 있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이제 ID가 흐를 테고 ID도 DC와 AC가 포함되고 이것도 DC와 AC가 포함되고 VO에 대한 식을 적으면 이 전압을 VDD라 그러면 VDD에서 여기에서의 드랍을 빼면 되고 이 드랍은 ID가 흐르니까 ID를 DC와 AC로 여기 RD는 픽스돼 있죠. 이렇게 쓰면 이 캐피탈 레터로 된 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VDD 마이너스 ID RD 라는 텀은 픽스드된 DC에 해당되는 텀이고 여기에 DC에 해당되는 텀이고 이 텀이 AC에 해당되는 텀입니다. 그래서 AC끼리의 관계를 적으면 여기 AC 컴포넌이 있고 AC 컴포넌은 여기에 있는 AC 컴포넌이고 그래서 AC끼리의 컴포넌은 마이너스 ID RD라는 이게 이제 아웃풋의 AC 컴포넌에 본다면 이와 같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있는 커브가 있는데, 이 커브는 아까 이 페이지에 있던 커브를 다시 그린 겁니다. 자, 여기 VGS가, 인스턴테니어스한 VGS는 DC VGS를 중심으로 AC VGS가 이와 같이 포함된 거죠. 그럼 아까처럼 ID는 만약에 VGS, DC만 있다면 ID가 흐를 텐데 여기 AC가 있으니까 어떻게 변화하는 걸 알기 위해선 이걸 연장해서 만나는 선은 여기엔 ID가 흐를 거예요. ID. 그래서 지금 ID의 어떤 정확한 식은 모르지만 ID의 모양은 알 수 있죠. ID의 모양이 VGS의 모양과 어떻습니까? 매우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직선이라면 완전히 같지만 지금 익스포넨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코어디네이트 이퀘이션이기 때문에 완전히 같진 않지만 굉장히 유사할 겁니다.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ID라고 썼는데 ID가 이거와 모양이 같으니까 이 아웃풋을 VO를 ID 대신에 VGS라고 쓰고 여기에 어떤 개인이 있다고 쓰고 마이너스를 포함한다고 쓰면 이게 앰플리케이션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 RD의 밸류를 크게 하면 아웃풋 전압이 커지죠. 그렇죠? RD를 얼마까지 키울 수 있습니까? 얼마나 크게 해도 됩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하면 이 모스펫이 세츄레이션 리전에 머무는 조건만 만족한다면 이 모든 게 지금 세츄레이션 리전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츄레이션 리전에 머무르는 한에서는 여러분들이 RD를 얼마든지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AV라는 숫자는 arbitrarily 임의로 크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현상을 이거 뭡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아웃풋 전압이 인풋 전압의 어떤 개인으로 변환한다면 개인이 돼서 곱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현상을 이거를 뭐 앰플리케이션 with sign inversion. sign inversion은 전혀 문제가 안 되죠. 마이너스가 있다는 걸 알면 되고 아니면 다시 한번 어디에선가 인버전 하면 되고 이 사인 웨이브의 매그니튜드에 어떤 인포메이션이 포함됐다. 사인 웨이브의 모양에 인포메이션이 포함됐다 그러면 그게 유지되면서 얼마든지 크게 인포메이셔널 컨텐츠를 크게 할 수 있는 앰플리케이션 with sign inversion 이라는 개념.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왜 앰플리파이어가 되고 자, 뒤로 가서 자, 왜 앰플리파이어가 되고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되는가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VGS와 ID가 모양이 거의 같고
그리고 IDS가 이 아웃풋 전압을 결정하는데 RD를 임의로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큰 전압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아까 얘기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 커브가 난리니한 커브죠. 이차 함수입니다. 이차 함수. 그래서 저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걸 이 모스펫의 특성을 저항으로 대체하고 싶은 거죠. 그런 컨셉이 여기 있는 리니어라이제이션이고 리니어라이제이션에서 만들어지는 마들이 스몰 시그널 마들입니다. 자, 개념이 뭐냐면 AC끼리의 관계.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여기에 VGS가 인가됐을 때 ID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중에서 이 AC 컴포넌트만에만 관심이 있죠. 왜냐하면 AC 컴포넌트에 인포메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AC 컴포넌트끼리의 관계, 이 VGS와 ID의 관계를 트랜스 컨덕턴스라고 부릅니다. 컨덕턴스는 디멘전 때문에 인풋이 VGS고 아웃풋이 ID, 인풋이 볼티지, 아웃풋이 커런이기 때문에 컨덕턴스라고 부르고 트랜스는 인풋과 아웃풋 위치가 다르죠. 인풋은 이쪽이었고 여기에 있고 아웃풋은 이쪽에 있고 만약에 인풋도 아웃풋도 이쪽에 있다면 인풋 컨덕턴스 인풋도 이쪽, 아웃풋도 이쪽에 있었다면 아웃풋 컨덕턴스인데 인풋과 아웃풋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름을 트랜스 컨덕턴스라고 부르고 그 개념은 이겁니다. 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커브입니다. 그 커브의 VGS가 DC를 중심으로 AC가 이렇게 변화할 때 그 아웃풋 ID도 DC를 중심으로 AC로 변화하는데 이 익스페리언셜 커브 대신에 란니니안 커브 대신에 여기를 지나는 뭘로 대체합니까? 탄젠셜 란 세그먼트 접선의 일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 슬롭을 이용해서 슬롭을 가지는 직선을 이용해서 이 란니니안 커브 대신에 직선을 이용하면 이걸 디스탄스 분의 1이기 때문에 컨덕턴스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슬롭을 구하면 되죠. 슬롭을 구해서 이 슬롭을 구해서 여기에 VGS가 이렇게 변화할 때 ID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는 이거 대신에 슬롭을 가지는 직선으로 대체하는 개념이고 그 슬롭을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구해보면 이거 여러분들 다 구할 수 있죠. VGS에서 미분하고 이걸 대입하면 이와 같이 되고 이 파라미터를 트랜스 컨덕턴스라고 그러고 이게 슬롭을 의미합니다. 슬롭 있습니까? 그래서 이 디바이스의 GM이라는 트랜스 컨덕턴스는 굉장히 중요한 파라미터가 있는데 그 파라미터가 이렇게 여기 어떤 컨스탄트가 있고 VGS는 뭡니까? 전압이죠. 전압. 인풋에 인가된 게이트과 소스에 인가된 어떤 DC 전압에 결정되기 때문에 이 디바이스를 모스펫을 볼티지 드리븐 디바이스라고 볼티지에 의해서 동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인 트랜스 컨덕턴스가 볼티지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 디바이스를 볼티지 드리븐 디바이스라고 부르고 이 슬롭을 GM이라는 슬롭을 이와 같이 이벨리에이션 하고 그러면 당연히 슬롭이 주어졌으니까 ID는 X 베리어블 타임스 슬롭 그래서 ID는 GM 타임스 VGS라는 첫 번째 이퀘이션 넘버 1을 얻습니다. 그래서 ID가 결정되는데 이거에 의해서 이퀘이션 넘버 1이 있습니다. 이퀘이션 넘버 1 말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약간 다른 얘기인데 조금 이따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게 뭡니까? 이 지금 항상 슬롭을 하기 때문에 이 실제 익스포넨셜 커브와 이 슬롭과 여기 이 차이가 있죠. 차이가 이게 뭡니까? 에러입니다. 에러. 그래서 이 에러를 작게 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VGS의 매그니튜드가 DC 밸류 VGS 매그니튜드보다 훨씬 작아야 되고 이 어썸션을 스몰 시그널 어썸션이라고 부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VGS와 ID에 관심이 있었고
그걸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식인 이퀘이션 넘버 1을 이와 같이 얻었다. 자, 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자, ID가 이렇게 결정이 됐죠. 그런데 ID를 결정하는 또 하나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시했던 어떤 새로운 피지컬한 현상. 물론 이게 새로운 거 아니죠. 여러분들 1학기 때 전부 다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게 채널 랭스 마듀레이션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지금 다시 모습에서 옆으로 돌려서 봤는데, 그래서 여기 소스, 드레인, 게이트 이와 같이 돼 있고, 처음에 여기 전압이 지로 그라운드 돼 있다면 여기에 있는 채널과 여기에 있는 채널의 티크니스가 균일하게 이렇게 될 텐데, 여기 전압을 점점 증가시키면 여기는 스틸 VGS가 있고 이쪽엔 전압차가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이게 채널이 슈링킹이 됩니다. 채널이 슈링킹 돼서 이게 이렇게 슈링킹 되는, 정확히 이렇게 된 현상을 핀치어프라고 불렀죠. 그래서 여기가 핀치업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핀치어프가 발생했는데, 핀치어프 이후에 이 전압을 계속 증가시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 건가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핀치오프 이후에는 이게 유지되기 때문에 이게 좁은 채널로 커런이 흐르기 때문에 커런이 더 이상 흐르지 않고 일정한 커런으로 흐르게 된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이제 좀 더 이걸 자세히 피직스를 살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전압을 더 증가시키면 지금 핀치오프가 발생하는 여기서 딱 이렇게 발생한 때는 여기서 여기에 전압차가 VT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VGS에서 이 채널을 만들기 위한 VT가 여기에서 딱 끝났는데, 전압이 더 커지면 이제는 이 전압이 더 커지기 때문에 핀치업 포인트이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중간에 있는 위치에 오게 되면, 이 가운데 있는 위치에 오게 되면 VT란 전압이, 트레셜드 전압이 여기와 이 사이, 여기 해당되는, 지금 이쪽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 있는 커브를 보면, 이 리전을 보면 이게 지금 채널을 그린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부터 게이트부터 여기 채널이 끝나는 점, 여기에 미니멈 채널이 발생한 점, 여기까지의 전압이 트레셜드 전압이 되고, 근데 이 전압은 더 커졌습니다. VGS-VT가 VDS saturation 그것보다 더 커지면 이 전압과 이 전압의 차이는 어디에 디벨롭 됩니까? 여기에. 전압을 더 크게 하면 이게 더 이동하고 채널이 이쪽으로 이렇게 점점 이동해서 채널 랭스 마듀레이션, 전압을 증가하면 채널 랭스가 바뀝니다. 사실은 더 어떻게 됩니까? 채널 랭스가 줄어듭니다. 채널 랭스가 줄어들면 이게 짧아지면 저항이 어떻게 됩니까? 채널 리스턴스가 작아지고 커런이 더 증가하는 현상이 됩니다. 즉, 로스 오브 채널, 이만큼은 채널이 사라졌습니다. 채널이 사라지면 그러면 채널 리스턴스가 작아지고, 그러면 리스턴스가 작아졌기 때문에 ID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그러면 여기까지 채널이 있고, 여긴 뭡니까? 채널이 없죠. 아무것도 없죠. 여기는 어떻게 커런이 흐르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채널이 여기까지 있으면 여기 일리학 초론이 굉장히 많죠. 이 채널은 뭡니까? 이쪽에서 어트랙된 일리학 초론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리학 초론도 여기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여기 전압은 네거티브고 여기 전압은 얼마입니까? 파지티브죠. 여기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압이 조금만 커도 거리가 워낙 작기 때문에 여기 뭐가 발생합니까? 굉장히 아주 강한,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강한 일렉트릭 필드가 내부에 발생하고, 그래서 여기에 도달했던 일렉트론들은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프리 오브 차지, 무료로 전부 다 이쪽으로 스왑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커런이 그냥 갑니다. 이쪽으로 다 가고, 결과적으로 커런이 여기에 있는 리스턴스가 작아졌기 때문에 이 ID가 일부 증가하게 되는 현상을 채널 랭스 마듀레이션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 채널 랭스 마듀레이션을 고려하면 VDS와 ID의 커브를 정확히 그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쪽은 트라이오드 리전, 그 다음에 채널 슈링킹, 핀치오프 이후에 세츄레이션 돼서 일정한 밸류가 아니라
어떤 슬롭을 가지고 증가하는 채널 랭스 마듀레이션에 의해서 ID가 일부 증가하게 되고 그 의미는 ID가 이런 텀도 있지만 VGS에 의해서 결정되는 텀도 있지만 또 하나는 여기에 있는 VDS에 의해서 VDS에 의해서 이게 채널 랭스가 바뀌고 커런이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그러면 ID가 VDS에 의해서 어떤 슬롭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 슬롭을 1 over R0, R0는 아웃풋 리스탄스고 이게 리스탄스가 아니라 1 over 리스탄스가 되는 이유는 디멘전 때문에 여기가 커런이고 여기가 VDS고 이기 때문에 볼티지 커런이기 때문에 디멘전이 1 over RO가 되고 RO를 계산해 보면 좀 더 1학기 때 얘기했습니다. 1학기 때 조금 간단한 과정을 거쳐서 슬롭을 계산해 보면 슬롭은 VA 디바이드 바이 ID라는 이런 양으로 결정되는데 슬롭 분의 1입니다. 슬롭 분의 1, 이 아웃풋 디스가 이렇게 결정되는데 이 VA란 전압은 여기에 이 커런 커브가 이렇게 증가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을 때 이걸 연장했을 때 여기 만난다고 되는 가상의 점을 VA라고 부르고 VA를 이름이 있죠. 이름이 뭡니까? 얼리 볼티지입니다. 얼리란 사람이 설명한 얼리 볼티지고 그래서 얼리 볼티지 디바이드 바이 ID ID는 이 밸류인데 이건 처음에 세츄레이션이 됐을 때 VDS 세츄레이션일 때 발생한 ID 증가하기 전에 ID고 그 밸류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 슬롭이 이와 같이 된다. 그래서 이제 슬롭 분의 이렇게 슬롭이 결정되기 때문에 ID는 VDS의 슬롭을 곱한 여기 또 하나의 텀이 있고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ID가 두 개의 텀에 의해서 결정되고 하나는 VGS에서 결정되고 거기에 비례상수가 GM 또 하나는 ID가 VDS에 의해서 또 결정이 되고 그때 비례상수는 1 over R0고 R0는 이와 같이 주고 이 파라미터를 아웃풋 리지스탄스라고 부릅니다. 디멘전이 분의 1로 했으니까 리지스탄스고 아웃풋 쪽에서 전부 다 디파인드 했으므로 아웃풋 리지스탄스 두 개의 밸류에서 결정된다. 이 밸류는 VDS saturation, VDS ACC. 됐습니까? 자, 핀치오프와 saturation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VDS가 정확히 VGS-VT가 되는 이 순간이 바로 핀치오프고 핀치오프란 말은 미니멈 채널이 여기에서 형성되고 더 전압을 증가시키면 그래서 지금처럼 설명한 것처럼 VDS가 VGS-VT가 되면 이게 이제 진정한 의미의 세츄레이션이고 세츄레이션 리전에서는 커런이 일정한 게 아니라 커런이 일부 증가하는데 또 그리고 그때 현상은 뭐냐면 핀치오프는 여기에 미니멈 채널이 여기에 있는데 세츄레이션 리전에서는 여기에 채널이 사라진 구간이 채널 로스라고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채널이 사라졌죠. 채널이 사라진 됐습니까? 오늘 전자회로 1대 배운 내용을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 요 직선은 리니어입니다. 리니어. 여기 이게 리니어다. 사실은 직선입니다. 곡선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슬롭이 항상 일정합니다. 슬롭이 항상 일정하고 슬롭은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이 슬롭이 이 VDS DC 밸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VA와 ID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슬롭이 일정한 리니어한 리전입니다.
이 전압은 VDS 세츄레이션이 아니라 VDS 데시벨입니다. 이 점을 중심으로 움직일 때 이와 같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 두 개의 이퀘이션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ID가 어떻게 결정되냐면 첫 번째는 GMVGS라는 텀이 있고 또 하나는 다른 메커니즘에 의해서 ID가 이거에서 결정되고 ID를 합쳐야죠. 슈퍼포지션을 다시 적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1, 2 이퀘이션에 의해서 ID가 GMVGS라는 텀, ID가 VDS 디바이드 바이 R라는 텀 합치면 당연히 ID는 이와 같이 되고 그래서 이 이퀘이션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는데 기억하면 되는데 항상 우리는 뭘 원합니까? 서킷 마드를. 이 모스펫을 이용해서 서킷을 만들기 때문에 항상 서킷 마드를 생각하고 이 두 개의 서킷 마들이 있는데 이런 서킷 마들 또 하나의 서킷 마들이 있습니다. 이 서킷 마들을 파이 마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모양이 이 서킷의 모양이 어떤 사람이 이 영문자 소문자 파이가 비슷하다라고 생각해서 파이 마델이라고 불렀고 자 이렇게 서킷 마들을 그리면 여기 VGS가 있죠. VGS와 ID의 관계가 있는데 여기 VGS가 이렇게 끊어져 있으면 IG가 얼마입니까? IG가 제로죠. IG는 얼마입니까? 항상 제로입니다. 게이 쪽에는 DC건 AC건 DC와 AC를 합친 어떤 베리어블이건 인스턴테니어스 베리어블은 절대로 커런이 흐를 수 없기 때문에 IG는 이게 바로 IG가 제로일 수밖에 없죠. 끊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ID를 보면 ID는 두 개의 컴포넌트의 함이고 하나는 GMVGS라는 요 텀이 있고 또 하나는 VDS 디바이드 바이 RO라는 여기 전압이 있고 저항이 있으니까 이 커런이 흐르고 두 개의 커런이 합으로 주어지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파이 모델입니다. 그래서 파이 모델 이퀘이션을 물론 만족하니까 여기에 또 하나의 이퀘이션이 필요하다면 IG는 항상 제로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여기에 흐르는 IG는 절대로 커런이 흐를 수 없다. DC건 AC건 전부 다 제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이 커브에서 이 커브는 VGS랑 어떤 DC 밸류로 픽스되어 있을 때 얘기고 자, 이게 파이 모델입니다. 이해하기 쉽죠. 그러나 쓸모는 별로 없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조금 이따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T 모델이 있는데 이와 모양은 다르지만 서킷 이퀘이션은 동일한 서킷 이퀘이션을 만족시키는 T 모델 이건 이제 영문자 소문자 T자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T 모델입니다. T 모델의 특징을 보면 여기 VGS가 인가되고 여기에 1/GM이라는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있고 여기가 I라면 여기가 I입니다. 이 I와 이 I가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정의한 거죠. 그렇게 디파인 했습니다. 그렇게 디파인 했기 때문에 여기가 I고 여기가 I면 이 IG는 얼마입니까? 제로죠. 제로일 수밖에 없죠. 왜 연결됐는데 커런이 흐르지 않는가?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정의한 겁니다. 이게 같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IG는 당연히 제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IG는 제로라는 이퀘이션은 이 그림에 의해서 만족이 됐고 여긴 왜 커런 소스가 있고 여긴 왜 뭐 이게 있고 여긴 또 분리되어 있느냐? 또 그걸 질문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여기에 흐르는 커런은 VGS가 있고 여기에 1/GM 이건 뭡니까? 1/ 컨덕턴스니까 리스턴스고 그래서 이 커런은 당연히 옴스로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I는 GMVGS 그래서 여기에 I가 있고 이렇게 주어지고 그 I가 이 I고 ID는 위에 있죠. ID는 이 커런과 이 커런의 합인데 이 커런은 여기 전압이 VDS고 리지스턴스 RO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ID는 I와 여기에 흐르는 커런 VDS 디바이드 바이 RO 합쳐서 같이 쓰면 아까 처음에 했던 이 이퀘이션과 똑같은 이퀘이션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파이 모델과 T 모델에 있는데 결국 이건 같은 겁니다. 같은 이퀘이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런 서킷 컨피그레이션을 만드는가에 관련된 문제고 같은 거죠. 여러분들이 이게 아닌 어떤 모델을 만들 수도 있는데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별로 쓸모가 없거든요. 가장 유용한 마들, 특히. 자, 지금까지 한 건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여러분들 학기가 끝나고 강의, 설문제, 이제 의견을 쓰는 날을 봤더니 너무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못 쓰겠다. 이해를 잘못하면 어렵죠. 이해를 잘하면 이 과목만큼 완전히 쉬운 건 아니지만은 재미있는 과목도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과목입니다. 자, 정리를 합니다. 정리해서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개념을 머릿속에 딱 주고 이걸 다 이해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모스펠이라는 디바이스가 있는데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3터미널 디바이스처럼 생각을 하고 여기에 VGS에 DC와 AC를 인가했을 때 이 ID에 DC와 AC가 디벨롭 되는데 이것끼리의 관계식입니다. 관계식. 그래서 이 VGS가 소스가 되고 ID가 아웃풋이 되는 거죠. 그래서 VGS를 변화시켜서 ID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걸 볼티지 드리븐 디바이스라고 부르고 디바이스라고 부르고 VGS가 그래서 AC에만 관심이 있죠. AC가 있을 때 ID의 AC 컴포너는 지금 얘기한 대로 ID는 GS라는 텀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VDS 디바이드 바이 R0라는 텀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인풋이 두 개입니다. VGS가 있고 여기에도 어떤 원인에 의해서 VDS가 변화했다면 이것도 뭐 일종의 인풋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두 개의 AC 인풋이 있을 때 이 드레인 커런의 AC 컴포너는 이와 같이 된다. 극히 간단한 하나의 이퀘이션밖에 없습니다. BJT하고 비교하면 BJT는 이퀘이션이 최소한 두 개가 필요한데 이 모스펫 경우엔 이퀘이션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디바이스. 자, 그래서 이걸 이 서킷 마들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식으로 이걸 기억하는 것보다 서킷 마들로 바꿔서 T 마들을 이용했고 T 마들은 아까 조금 전에 보여준 거죠. VGS가 여기에 있고 IGM 1/GM이 있습니다. 그 여기가 I가 흐르면 I도 흐른다라고 정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I는 GM VGS고 EI와 이와 같기 때문에 IG는 0일 수밖에 없고 ID는 EI와 이쪽을 통해 흐르는 커런의 I의 합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개념의 스몰 시그널 릴레이션십을 여기에 있는 이런 서킷 이퀘이션으로 만들고 그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서킷 마들이 T 마들입니다. T 마들. 그래서 이게 인풋이 이것도 인풋이 되고 이것도 인풋이 되고 이 ID가 아웃풋의 개념으로 되는. 자, 이제 앰플리파이어를 해석할 이해한 이제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앰플리파이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듭니다. 자, MOSFET 앰플리파이어 examples. 처음에 가장 간단한 common source 앰플리파이어입니다. 자, 여기가 소스죠. 여기가 소스. 이쪽이 로드고 그리고 이 가운데 이거 뭐라고 부릅니까? 바이아스 서킷입니다. 바이아스 서킷. 바이아스 서킷의 의미는 항상 앰플리파이 할 때 DC와 AC를 생각했을 때 DC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지금 DC와 AC를 같이 인가하는데 이런 식으로 인가하지 않습니다. 개념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렸는데 이 DC와 AC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실용적이지 않고 이와 같이 두 개를 믹스하지 않고 실제는 어떻게 믹스하냐면 여기에 있는 그림대로 이 서킷대로 이 부분이 가운데 있는 바이아스 서킷이 어떤 DC를 인가하고 AC를 여기다 추가하는 거죠. AC가 여기 있는 캐파시터는 DC는 블록, DC에서는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분리돼서 이 부분이 DC를 제너레이션 해주는 바이아스 서킷이 되고 거기에 AC적으로는 숏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DC에 AC를 같이 실어주는
아까 여기 DC가 있고 AC가 위에 있을 때 합쳐지는 것 같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바이어스 서킷가 부르고, 그러면 여기 캐파시터가 있어야죠. 자, 바이어스 서킷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즉 어떤 바이어스를 해준다는 말은 일정한 VGS를 만들어주는다라는 뜻도 되고, 또 하나는 여기에 어떤 ID를 일정한 커런을 흘려준다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에 어떤 일정한 커런, I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커런 소스를 이용한, 이게 I가 있고, 그래서 커런 소스를 이용한 바이어스 서킷입니다. 서킷. 이게 실제적인 서킷입니다. 다음 주에 이걸 어떻게 구현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공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어느 일정한 커런에 항상 이쪽에 상관없이 여기에 뭐 어떤 서킷이 있든 간에 여기에 일정한 커런을 흐르게 하는 커런 소스를 만들고 커런 소스에 의해서 바이어스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일정한 커런이 흐르면 이 디바이스가 모스펫이기 때문에 모스펫이 여기에 디벨롭되는 전압이 필요합니다. 그 전압이 어떻게 되는가를 결정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고 실제 앰플리파이어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DC 어나리시스, AC 어나리시스로 구분해야죠. 지금까지 AC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DC도 중요합니다. DC 회로를 보면 이 캐파시터 전부 다 오픈시킵니다. 이거 오픈시키면 이런 서킷이 되죠. 이런 서킷. 그리고 이 I란 커런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어졌습니다. 이 커런이 주어졌는데, 자, 여기 전압은, 그래서 여기 전압, 게이트 전압, 소스 전압, 드레인 전압을 이제 구합니다. 왜냐하면 DC와 AC를 항상 생각하는데 DC를 먼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 전압을 보면, 여기 전압 얼마입니까? 이쪽으로는 절대로 커런이 흐를 수 없기 때문에 볼티지 드랍이 0, 여기가 그라운드면 여기도 그라운드입니다. 여기도 그라운드. 첫 번째고, 여기 VGS가 얼마인가를 알면 이 전압에서 이걸 빼면 되죠. 그래서 이 전압의 네거티브가 여기가 되고, 여기 전압은 I가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이 전압에서 I에 여기서 드랍을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게 뭐냐면 I는 주어진 겁니다. 연도에 디자인한 겁니다. 그래서 VD가 이렇게 되고 VG는 0고 VS만 구하면 이 DC 어나리시스를 전부 다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ID가 주어졌습니다. 이 디바이스가 세츄레이션 리전에 있는 모스펫이기 때문에 디바이스가 만족해야 되는 이퀘이션이 있고 이거 항상 만족해야 되는 식이죠. 그래서 이게 주어졌을 때 이걸 구하는 건 이런 방법으로 구해서 그래서 VGS가 결정되고 바이어스 포인트이란 개념이 있죠. 자, 지금까지 표시를 안 했는데 이 점 Q점 여기에 있는 Q점 이 점을 바이어스 포인트 혹은 콰이어스 포인트 혹은 오퍼레이팅 포인트 전부 다 동의어입니다. 이 점 여기 이 커브에 있었던 이 점 Q점은 ID와 VGS에서 결정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ID와 VGS에서 결정되는 점 포인트 자 이와 같이 되고 바이어스 포인트 Q점은 VGS와 ID에서 결정되는 바이어스 포인트 됐습니까? 자, DC 어나리시스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이걸 이밸리에이션 하는 게 간단한 DC 어나리시스입니다. 자, AC 어나리시스입니다. AC 어나리시스는 당연히 AC 마드를 이용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T 마드를 이용했습니다. 여기 그래서 T 마드 I 같은 I 그다음에 1/GM 파라미터
그리고 여기 RO가 드레인과 소스상에 있고, 그리고 스몰 시그널 센서에서 보면 여기가 그라운드 돼 있죠. 스몰 시그널 센서에서 보면 그라운드입니다. 이게 제거하면 그라운드 되게, 여기도 그라운드, 여기도 그라운드, 그리고 이 사이에 RO가 있죠. 그래서 RO가 여기 아웃풋 디스턴스가 여기 그라운드 돼 있고 이와 같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거에 대한 해석을 하면 극히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걸 해석하는데, 그래서 인풋, 아웃풋, 전압이 어떻게 되는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볼티지 게인입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이 전압에서 중간 전압으로 여기까지의씩 하나, 그리고 VI에서 VO까지의 또 하나의 텀, 두 개의 텀의 곱으로 나타내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에 있는 전압이 V 시그널이나 인풋 전압이 있으면 인풋 전압은 이 소스 디스턴스인 R 시그널과 이 RG는 바이어 서킷에서 있었던 이 RG에 의한 뭐로 결정됩니까? 첫 번째 텀은 볼티지 디비전입니다. 볼티지 디비전.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 앞부분은 당연히 볼티지 디비전에 의해서 결정되고, 자, 이제 VI와 이 중간 전압 VI와 아웃풋 전압과의 관계를 구하면 됩니다. VI는 이 그라운드를 기준으로 디파인된 거죠. VI가 그라운드를 기준으로 이렇게 디파인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먼저 마이너스 사인이 필요한 이유는 아웃풋 전압은 여기가 그라운드, 여기 그라운드, 여기도 그라운드, 세 개의 디스턴스가 패러럴 컨비네이션이고, 이게 그라운드가 여기에 있는 걸, 이 그라운드를 위에다 보내도 아무 상관이 없고, 여기 전압은 커런이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여기가 그라운드면 여기는 전압은 네거티브입니다. 볼티지 드랍이 생기는 거죠.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텀이 있고, 여기에 흐르는 커런, 이 I 같은 I입니다. 이 I가 흐른다면 거기에 흐르는 커런의 세 개의 디스턴스인 드랍의 네거티브, 여기 I가 있어요. I가 아웃풋 전압이고, 여기에 디벨롭되는 V 전압은 I에 의한 뭡니까? 여기에서의 드랍이죠. 드랍. 그래서 여기 1/GM 디스턴스의 I를 곱한 게 VI 표현식입니다. VI 표현식 이와 같이. 자, 그러면 이 두 개 캔슬합니다. 이런 식으로 볼티지 게인을 구하는 게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앰플리파이어를 해석할 때 앞으로 거의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I는 사실은 구할 필요가 없죠. 뭐 구할 수도 있지만 중간에 캔슬되기 때문에 볼티지 게인을 구할 때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굳이 I를 구하고 싶다면 I는 당연히 VI 디바이드 바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있는 모든 디스턴스의 합이죠. 합. 여러 가지. 자, 이게 게인입니다. 게인인데 이 RG는 굉장히 크다. 그죠? 굉장히 크다. 그리고 R 시그널이 굉장히 작죠. 아이디얼리 얼마입니까? 0입니다. 0. 그래서 이게 1에 가깝습니다. 1에 가깝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아웃풋 디스턴스는 이 RD나 RL에 비해서 굉장히 큽니다. 아이디얼리 얼마입니까? 인피니티입니다. 만약에 채널 로스에 의한 이 슬롭을 무시한다면, 채널 랭스 마듀레이션에 의한 결과를 무시한 아이디얼 케이스에서는 이게 무한대가 되므로 굉장히 크고, R 시그널이 RG보다 훨씬 작고, 그리고 RO가 두 개의 패러럴 컨비네이션보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 무시할 수 있고, 이거 전체 텀을 일로 잡으면 마이너스 GM, RD, 패러럴 RL이 볼티지 게인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파라미터인 인풋 디스턴스를 여기서 구해본다면 뭡니까? 이렇게 해본다면 이쪽은 커런이 흐르지 않으니까 무한대고, 이것만 보이죠, 이거. 아웃풋 디스턴스를 구해본다면 이쪽에서 이렇게 보는데, 이게 0면 이것도 0고 오픈되어 있고, 이렇게 보면 RD와 RO의 패러럴 컨비네이션만 보이고, 그래서 처음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이 앰플리파이어의 인풋 디스턴스, 아웃풋 디스턴스도 굉장히 쉽게,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고, 가장 어려운 볼티지 게인을 이와 같이 구할 수 있습니까? 자, T마드를 이용했습니다. 자, 한 가지 특징은 여기 아웃풋 디스턴스 RO를 어나리시스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굳이 I를 구하고자 하면 이와 같이 되고,
T마드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파이모델과 T마드를 생각했는데 언제 파이모델을 사용하는가? 파이마드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T마드를 사용합니다. T마드를 사용하면 모든 경우에 이런 개인 어나리시스를 다 할 수 있고 파이마델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T마드를 사용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또 T마드를 사용하면 사실은 이 스몰 시그널 마드를 이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합니다. 왜? 그게 어떤 얘기인가? 조금 이따 하고. 자, 지금 DC와 AC를 같이 어나리시스를 했죠. 또 이제 학생들 중에는 이걸 이해할 때 DC 따로, AC 따로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앰플리파이어를 이렇게 설계를 해서 어떤 앰플리파이어를 설계를 해서 하드웨어로 제작해서 스코프로 웨이폼을 관측하거나 아니면 피스파이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거기 나타나는 파형을 생각합니다. 항상 DC와 AC가 있죠. 여기 전압은 DC 전압은 얼마입니까? 제로였죠. 그죠? 그래서 여기 웨이폼은 제로를 중심으로 여기에 있는 AC가 볼티지 디비전에 의해서 두 개의 디스턴스에 의한 볼티지 디비전에 의해서 어느 포션이 생겨서 제로를 중심으로 이게 여기 전압입니다. 전압. 여기에 DC 밸류는 조금 전에 여러분과 같이 확인한 대로 여기에 전압에서 이 I에 의한 드랍을 뺀 어떤 DC 전압이 있죠. 그래서 그 DC 전압이 이겁니다. VD라는 DC 전압이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AC에 의한 리스폰스가 실려야 됩니다. 같이 실려야 되고 그게 바로 아까 조금 전에 AC 어나리시스 했을 때 마이너스 GM RD 패러럴 RL이 볼티지 게인이고 거기에 V 시그널을 곱한 이 AC 텀이 여기 있었는데 실렸으니까 위에 나타나는 이 웨이폼이 되죠. 이 웨이폼이 되고 여기에 보면 여기도 DC와 AC가 디벨롭 되는 게 아니라 여기는 AC적으로 그라운드 돼 있습니다. 그라운드 돼 있으니까 AC는 얼마입니까? 제로죠. 없습니다. 그죠? AC 시그널이 디벨롭 되면 전부 다 빠져나갑니다. 제로입니다. 제로. 그래서 AC는 제로 그리고 DC가 있는데 여기 DC가 제로니까 이거에서 결정되는 VGS만큼 네거티브 돼서 마이너스 VGS.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만약에 파형을 피스파이 시뮬레이션으로 관측해 본다면 이와 같이 될 거고 여기 캐파시터가 있으므로 여긴 DC와 AC가 있는데 여기는 DC는 전부 다 블록되고 AC만이 전달돼서 이쪽에 본다면 이 AC 컴포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AC로 본다면 이 AC in, AC out 되는데 이 V 시그널이랑 이 크기에 이만큼의 뭡니까 이거 앰플리케이션이 앰플리케이션이 되고 사인이 바뀌어서 여기가 이쪽으로 스윙하면 이쪽은 반대 방향으로 스윙하는 앰플리케이션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자, 또 하나의 예를 듭니다. 자, 이건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고 여기에 RS가 있습니다. RS가 있죠. 그래서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 with source distance RS가 있습니다. 요 부분이 모스펫인데 모스펫의 스몰 시그널마다 키마다를 그리지 않고 머릿속에서 납니다. 머릿속에서 구체적인 마델은 사실은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1/GM 있고 여기 I R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모스펫 해당되는 이 부분을 한잔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자,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머릿속에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걸 다 그릴 필요가 없고 I 1/GM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R가 있습니다. R가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있는데 이 R를 무시합니다. R를
ignored였는데 이 RO를 언제 포함하고 언제 ignore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대부분 RO를 무시하면 좋은데 많은 전자회로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시했습니다. 무시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이 RO를 포함시켜도 어널리시스가 전혀 복잡해지지 않는 경우는 굳이 무시할 필요가 없죠. 대표적인 예가 이겁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 RO가 여기와 그라운드에 있기 때문에 리스탄스의 2개의 패러럴 컨비네이션이나 3개의 패러럴 컨비네이션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엔 이용합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서킷이 RO 자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RO가 없다면 오퍼레이션 하지 않거나 해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는 당연히 RO를 포함해야 되고 그게 아닌 모든 경우 여기에 대표적인 게 이거죠. 여기에 RO가 시작해서 RO가 그라운드에 끝나지 않고 여기에 걸려있어요.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그러면 이 서킷 해석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 결과는 RO를 무시한 결과와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포함시킬 필요가 없죠. 그래서 RO를 무시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이와 같이 되고 있어요. RO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RO를 고려하지 않으면 해석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마찬가지로 V 시그널과 VI와의 관계식. 그래서 VI는 이 그라운드까지죠. 여기까지 VI, 여기가 그라운드는 첫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V 시그널이 R 시그널과 RG에 의한 볼티지 디비전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아웃풋 전압은 이걸 무시했습니다. 이걸 무시하면 여기 그라운드, 여기 그라운드 2개의 리스탄스의 패러럴 컨비네이션에 그래서 I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 I에 의한 드랍의 네거티브 그리고 VI는 여기서 그라운드까지 디파인된 VI는 I가 1/GM이라는 리스탄스죠. 보이지는 않지만 스몰 시그널 리스탄스가 있고 그 리스탄스에 의한 드랍과 RS에 의한 드랍 이건 오픈되어 있죠. DC적으로 그라운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텀 그래서 이거 II 캔슬하면 볼티지 게인을 얻을 수 있고 여기에 I가 얼마인가에 관심이 있다면 여기 VI 여기서 나타나는 VI에 divide by 1/GM 플러스 R S가 되고 그래서 이걸 이와 같이 되는데 아까 마찬가지로 만약에 R 시그널이 굉장히 작다면 이거 1이죠. 1. 그리고 1/GM이 굉장히 RS에 비해서 적다면 1/GM이 RS에 비해서 훨씬 적다면 RS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큽니다. 이런 거는 몇십 킬로 되는 큰 밸류고 이 1/GM은 GM이 0.01 뭐 몇 미리 되죠. 그래서 이게 50옴 됩니다. 50옴. 그래서 50옴과 몇 킬로, 몇십 킬로 무시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무시하고 이렇게 이거 일로 하자면 볼티지 게인이 이와 같이 되고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볼티지 게인이 모스펫 파라미터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이게 좋은 현상입니까? 나쁜 현상입니까? 좋은 현상입니다. 모스펫 파라미터는 자주 변합니다. 온도에 따라 변하고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 수 없죠. 모스펫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디자인한다는 건 피해야 됩니다. 대신 모스펫을 이용하지만 볼티지 게인이 이런 게에서 결정되는 거 이것들은 잘 정밀한 리스탄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만들어서 정확한 게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변화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게인이 independent of MOSFET parameter라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그건 결과적으로 굉장히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VI를 여기다 쓰겠습니다. 뭐 같은 얘기지만 좀 더 명확하기 위해서.
자, 마지막 이그젬플. 뭐 복잡해 보이는 이그젬플이지만 굉장히 빠르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Common Source Amplifier, 뭐 그다음에 Common Source with RS, 뭐 Common Drain 등등의 이제 앰플리파이어 이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전제를 공부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 중에 하나가 이걸 공식화해서 암기하는 거죠. 커먼 소스의 경우에 볼티지 게인이 테이블로 만들어서 그 암기하고 커먼 드레인을 때 암기. 절대로 해서는 저는 쓸모 없는. 그 좋은 예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앰플리파이어가 있는데 이 앰플리파이어가 커먼 소스인지 커먼 드레인인지 알 수도 뭐 상관할 필요가 없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여기에 시그널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서도 아웃풋을 뽑아낼 수도 있고 여기에서도 아웃풋을 뽑아낼 수 있죠. 이 앰플리파이어 이름은 뭔지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 할 수,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이름은 Common Source, Common Drain Amplifier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자, 어쨌든 이 앰플리파이어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게인도 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게인도 구합니다.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모스펫이 있는데, 모스펫의 T마들을 생각하고, 그 T마들을 그린다면, 자, 이렇게 돼 있죠. 여기 1/GM, 여기가 I고, 여기가 I고. 자, 이걸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여기에 1/GM이 있다고 가정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개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개인 구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개인을 구할 수 있고 여기서부터 이너미디의 볼티지 VI까지 개인, VI부터 VO2까지의 개인을 구하면 전체 개인을 구할 수 있죠. 그렇게 합니다. 자, 여기 I가 있습니다. 자, I. 첫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볼티지 디비전에서 가는 건 똑같고, 그리고 여기에 전압은 조금 전에 했던 경우처럼 이 I에 의한 RD와 RLN의 패러럴 컨비네이션에 의한 드랍의 네거티브 전압이 되고, 여기에 있는 VI는 이 I가 이렇게 흘러서 오픈돼 있고, 이거 숏돼 있고, 이렇게 흐를 때 여기 전체에 뭡니까? 드랍이 되죠. 그래서 1/GM 플러스 RS 플러스 RL2의 I를 곱한 게 이 밑에 VI가의 표현식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캔슬하면 볼티지 게인 구할 수 있고 볼티지 게인은 아까처럼 이거 1로 생각하고 이걸 무시하면 이와 같이 아까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와 비슷한 볼티지 게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0에 가깝고 이거는 굉장히 작다. 항상 리즈너블한 어썸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볼티지 게인을 구했고 두 번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게인 구할 때 이 전압이 여기에 디벨롭 되는 건 아까와 마찬가지로 간단한 볼티지 디비전에 의해서 되고 그다음에 아웃풋 전압은 이 I가 이렇게 흘러서 어디에서의 드랍입니까? 여기에서의 드랍이죠. 그래서 이 RL2에서의 드랍 많이 아웃풋 전압이고 여기 양쪽에 디벨롭되는 전압은 I가 이 리스탄스 세 개의 리스탄스의 합에 의한 드랍이 되고 I 캔슬하고 이렇게 쓰고 이거 1로 생각하고 이게 굉장히 작다라고 가정하면 이런 식의 볼티지 게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VI는 VI를 여기다 그리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그라운드 사이에 있는 거죠. 게이트 터미널과 그라운드 사이에 있는 VI.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굳이 I들의 표현식을 알고자 할 때는 뭐 간단합니다. 1/RS 플러스 R 됐습니까? 여러분들 1학기 때 배운 모스펫 앰플리파이어에 대한 기억이 새롭게 생생하게 떠오릅니까? 여기까지 리뷰지만 여러분들 시험에 간접적으로 반영합니다. 직접 뭐
전자회로 1에서 했던 그런 걸 반복하거나 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접적으로 반영을 합니다. 중요한 건, 그것보다 중요한 건 이걸 리뷰하고 이게 머릿속에 들어있어야만 앞으로 할 내용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죠? 이런 게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뒤에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이 앞으로 전자회로 2에서는 이런 건 절대로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여러 개의 모스펫을 이용해서 소위 멀티 스테이지 앰플리파이어를 만들었을 때 어떤 해석은 왜 그런 멀티 스테이지 앰플리파이어가 유효하고 필요한가에 대한 얘기합니다. 그거 하기 전에 최근에는 이제 모스펫 앰플리파이어를 훨씬 많이 사용합니다. 훨씬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모스펫 앰플리파이어 많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BJT도 중요합니다. BJT. 많은 경우에 BJT 앰플리파이어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많은 이론이 전자회로 2에 있는 이 이론이 BJT를 사용했던 시절에 디벨롭된 이론이고 특히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BJT를 이용해서 설명하는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이 디바이스가 모스펫이건 BJT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프린시플은 같습니다. 앰플리파이어로 동작하는 프린시플은 항상 같습니다. 단지 디바이스가 달라서 이퀘이션이 좀 다를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BJT에 대한 BJT의 기본적인 동작 원리와 어떤 스몰 시그널 마들 등등이 일부 다르기 때문에 BJT에 대한 리뷰를 이거와 마찬가지로 모스펫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능하면 1시간 내에 마치고 다음 화요일 날 수업이 있죠. 다음 화요일 날 마치고 다음 주 목요일부터는 전자회로 2에서 다뤄야 되는 본격적인 내용을 다룰 수 있도록 합니다. 됐습니까? 수고 많았습니다. 마칩니다.